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한국의 인사혁신처가 해외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해외에서 공직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인사혁신처는 29일, 10월 10일부터 11월 1일까지 하버드 대학교를 비롯해 미국 내 12개 주요 대학에서 공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외국에서 공직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공직 설명회가 열리는 장소로는 동부권의 경우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하버드대를 비롯해 컬럼비아대, 뉴욕대, 보스턴대 등 4곳에서 설명회가 열립니다. 또 동남부권의 경우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조지타운대와 조지 워싱턴대, 에모리대, 조지아텍 등 4개 학교에서 설명회가 열립니다. 서부권 설명회 일정은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고 설명회 장소는 UCLA, USC, UC 버클리, 스탠퍼드대 등 4곳입니다. 설명회는 공직에 대한 소개와 공개 채용, 경력 채용, 시민권자 채용 등 각종 채용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응시 자격 상담과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설명회 대상은 해외에 살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와 미국 학위 소유자, 한인 유학생 등 해외에 유능한 인재입니다. 10월 1일부터 취업 사유로 한국에 들어가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합니다. 취업을 빙자해 입국해서 병원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을 거의 공짜로 이용하고는 달아나듯 출국해버리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29일 한국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기체류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고시 개정안이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을 포함해 재외국민은 입국한 날로부터 국내 체류 3개월 이상이 지난 후부터는 자신이 직접 신청으로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 것이 명백할 때는 예외로 해 입국한 날 곧바로 지역 가입자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 명백할 이유에서 취업을 빼버렸습니다. 일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이런 규정상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진료 목적으로 일시 들어와 입국하자마자 국내 친인척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식당 등에 취업했다고 거짓 신고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거의 내지 않고 진료만 받고 사실상 공짜 의료 쇼핑을 하고서는 줄행랑을 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로 한국인 여학생 1명이 끝내 사망한 것으로 29일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한국인 여학생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부상자들을 치료해왔던 하버뷰 메디컬 센터 관계자도 부상자 가운데 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며 구체적인 신원은 언급하지 않은 채 노스 시애틀 칼리지 국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었던 20세 여학생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시애틀 시내 오로라 다리에서 노스 시애틀 칼리지의 외국인 교환학생 등 약 45명을 태운 전세버스와 수륙 양용 관광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인 교환학생과 일가족 등 13명이 부상했으며 이 가운데 중상을 입었던 여학생 1명이 결국 숨진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한국인 여학생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 5개국에서 온 5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 수장들이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미국이 추가로 도발하면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은 29일 맨해튼에 소재한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만나 북한의 위협을 비롯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다음 주로 예상되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등에 대한 우려를 같이 하고 북한의 도발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조치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때는 이전보다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조치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노동당 창거리인 다음 달
11개 로켓 발사를 시사한 데 이어 추석인 27일 평양 방송을 통해 로켓 발사가 주권 국가의 당당한 자주적인 권리라고 말해 동북아를 다시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극악한 대결 망동이라고 비난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 집권자가 밖에 나가 동족을 물고 뜯는 온갖 험담을 해대는 못된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유엔 무대에서 또다시 동족 대결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북한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다 못해 평화통일의 미명하에 외세를 등에 업고 흡수통일을 실현해보려는 야망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공격을 퍼붓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이것은 북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고 어렵게 마련된 북남 관계 개선 분위기를 망쳐놓는 극악한 대결 망동이라고 말한 뒤 모처럼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도 살얼음장과 같은 위태로운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을 비판하고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제 발전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50여 개국이 4만 명가량의 군인과 경찰 병력을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신규 파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8일 제70차 유엔 총회의 부대 행사로 미국이 주재한 유엔 평화유지 활동 관련 고위급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해 50여 개국이 새로운 유엔 평화군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는 연설에서 방글라데시에서 콜롬비아까지, 핀란드에서 중국까지 세계 50개가 넘는 국가가 총 3만 명 이상의 새로운 군인과 경찰관을 보내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이후 50여 개국이 추가 파견 약속을 했고 새롭게 파견되는 평화유지군은 4만 명가량이 됐다고 AFP 통신 등 외신 등이 전했습니다. 폴스바겐의 디젤차 배출가스 눈속임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독일의 저명 자동차 제조사인 BMW도 미 교통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 연방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신속하게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BMW 미니 브랜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만들어진 미니 쿠퍼와 쿠퍼 S, 존 쿠퍼 윅스 등 3만여 대입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2014년형 미니 투도어 하드톱 쿠퍼는 지난해 10월 측면 충돌 시험에서 시험용 인형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BMW는 리콜을 약속했고 이 모델의 후방 측면 패널에 충전재를 추가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BMW로부터 미이행 사실을 통보받지도 않았다고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밝혔습니다. 지난 7월 2015년형 쿠퍼 S를 대상으로 한 측면 충돌 시험에서도 결함이 발견되자 BMW는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제조한 쿠퍼 S와 투도어 하드톱 쿠퍼 2015년형 존 쿠퍼 윅스에 대해 역시 리콜을 약속했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BMW는 적절한 방식으로 리콜을 통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회사가 측면 충돌 문제를 인식하고 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미니 브랜드 대변인은 BMW는 미 도로교통국 안전국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화성 일부 지역의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흐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28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발표에서 제시됨에 따라 화성의 생명체 존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2020년도에 나사에서 탐사선을 발사해 화성의 생명체 존재 여부를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2020년에 발사가 이뤄질 나사의 화성 2020 로버 미션이 이와 관련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주된 목적은 우주 생물학적인 의미가 있는 화성의 옛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표면의 지질학적 과정과 역사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생명체가 살만한 환경이었는지 또 지금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생명체의 흔적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계획에 따라 화성에 착륙할 탐사 로봇은 벤 승용차 비슷한 크기로 여기에는 파노라마와 같은 입체 이미지를 찍을 수 있는 줌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화성 표면의 광물 조성을 파악하는 데도 쓰일 카메라와 유기 물질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슈퍼캠 등이 실립니다. 또 화성의 여러 부문, 상세한 화학 조성 분석을 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 등이 탑재됩니다. 평생 동안 흡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흡연자들은 건강한 폐를 갖고 있는 이유가 영국의 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영국의 의학연구협의회 연구팀이 5만 명이 넘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DNA의 우호적인 돌연 변이가 폐의 기능을 강화하고 흡연의 치명적인 영향을 막아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BBC 뉴스가 28일 보도했습니다. 의사들은 이번 발견이 폐 기능을 강화하는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 결과 좋은 유전자를 지닌 흡연자는 나쁜 유전자를 지닌 흡연자에 비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았습니다. 연구팀을 이끈 영국의 레스터 대학 마틴 토빈 교수는 일부 흡연자의 폐가 건강한 이유에 대해 유전자가 폐의 성장과 피해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유럽 호흡기 학회에 보고됐으며 의학저널 랜싯에 게재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